자, 오늘 아침에 보면 어제 이제 나무기가 업자들한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돈 중에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달했고 김만배는 그걸 갖다가 다시 유동규에게 4억 전달했다. 나무기가 4억은 분명히 자기가 준 돈 중에 전달됐고 일부는 김만배가 사업을 위해서, 일부는 자기가 사업을 위해서 썼다. 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4억 플러스 알파가 이재명의 재선 자금에 쌓여졌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김만배가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이재명 관련 진술을 받고도 뭉갰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보도되고 있어요. 진부한 이야기죠. 자, 대장동 업자 저기 뭡니까? 분양 대행업자 박영수 인척 이기성이가 쓴 내용 증명이 나오자 김만배가 결국 시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김만배는 남욱에게 받은 12억 5천만 원 중 4억은 유동규 등에게 통해서 이재명 측에게 주고 나머지는 강한구 5천만 원, 최윤길 6천만 원, 종교단체 교인들 1억 8천만 원에게 전달됐다라고 그렇게 남욱한테 말을 한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서 김만배는 또 추가로 20억, 처음에 22억 5천, 추가로 20억을 더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용도로 썼고 이재명 측과는 관계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김만배는 자기에게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인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여전히 김만배에게 지금 대장동 관련 돈 중에서 처음에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땡긴 돈 중에서 이재명에게 전달된 푼돈만 말하고 있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8,500억이 넘는 돈, 땅 판 돈, 아파트 시행한 돈 두 가지가 8,500억이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껏해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일당에게 800억 자산 동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김만배 등에게 추진해야 될 자산을 총 4,446억으로 보고 이는 김이 대장동에서 거둔 수익에 해당되는 액수라는 거예요. 새로 자산이 발견되면 추가로 동결한다 그래요. 자, 김만배가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대장동에서 2천억 정도가 남욱, 정영학 그리고 또 조우영 등에게 갖고 나머지 대장동에 지금 8,500억 중에 6,500억이 지금 행방이 오리무중이고 한 2천억 정도는 자금을 댄 사람에게 그 중에서 흘러 들어갔을 거다. 키넨 파트너스하고 또 다른 회사 하나예요. 그러면 법원이 보는 4,500억 정도가 실제 대장동에서 벌어들여서 정체가 불명한 수익일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 돈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라진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뭐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라. 진행 중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할 때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묻는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녹취록에 총 15명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받은 금액은 이미 공개된 사람보다 적고 유명인사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처음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을 할 때 그랬습니다. 자, 곽상도는 이미 뭐 아들 그 50억 문제하고 남욱으로부터 5천만 원 받은 문제, 아들은 세금 빼고 25억, 곽상도는 월급이다 우기고 또 검찰은 뇌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김만배가 다녔던 신문사 홍 회장이라는 사람이 50억을 빌렸다가 돌려줬다. 뭐 이렇게 서로 말은 하고 있어요. 이자 안 냈다라는 정도인데 그때 김만배는 그 회사의 부국장 대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언론사 회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회사 부국장한테 50억을 빌리고 이것도 웃기는 거죠. 그리고 2달 있다가 돌려줬다라는 것도 웃기네요. 언론사 회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죠. 공무원하고 같아요. 언론인은요. 자, 박영수는 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습니다. 50억 클럽 멤버고. 자, 50억하고는 별도로 지금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박영수는 1,500만 원씩을 받았어요.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고 그것도 옛날에 다 알았는데 이제 다 까먹었죠. 또 딸은 시세 15억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원가 7억에 화천대유에서 매입했어요. 아마 이 7억에 한 거는 파는 가격은 한 12억쯤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특혜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업체에 1155억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조우영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자, 조우영은 과거에 이 대장동 사업을 하던 뭐 C7인가요? 이 길강씨가 하던 그런 쪽과 관련해서 아마 조우영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끌어오는 과정의 이 비리로 지금 이 기소되었을 때 변호인을 해줬지요. 자, 조우영은 초반 2009년에 저축은행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는 입건되지 않았다가 2015년 재수사 때 구속 기소돼서 2년 6개월을 복역했고 두 사건 모두 변호인은 박영수가 맡았어요. 자, 박영수는 지가 맡은 이 피고인에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그의 이 친인척이 분양 대행업자 이기성이가 하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성이 운영하는 분양 대행 업체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제가 3분의 1은 직접 시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 분양을 맡았고, 자, 김만배 돈 100억이 이 업체로 흘러 들어갔고, 그래서 박영수는 이기성이 대표를 지낸 건축자재업체 사회이사고 박영수 아들도 이기성 업체에서 수개월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아파트 특혜 분양받고 박영수 아들은 그 화천대유 분양업체인 이기성이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개월 근무하고 박영수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고 자, 그런데 두 차례 이 소환 조사에서 박영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포르쉐 가짜 수산업자한테 무상으로 타고 다녔다고 불구속 기소당한 데 불과합니다.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았는데 이자는 대법관으로서 김만배가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무실을 방문한 의혹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말에 변협의 변호사 신청을 했다가 변협이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창피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남과 최재경은 지난 1월 달에 서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만배와의 관계를 살펴봤지만 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지난 21일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남욱에게 김만배가 김수남을 만나 최윤길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걸 들었냐고 물었고 남은 그렇게 기억한다 했고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지만 김만배로부터 김수남, 최윤길의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 이런 얘기를 김만배가 김수남에 했다 이러길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남욱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수남을 언급을 할 때 김수남과 함께 50억 클럽 멤버인 최재경의 이름도 언급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요, 희한하게 지금 최재경에 대해서 남욱이 뭐라고 언급했는가라는 것은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경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지금 이 50억 클럽 멤버들이 그냥 거론되는 게 아니라 전부 이 50억 클럽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얽혀 있으니까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재경은 50억과 관련해서 뭘로 언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우영이가 이 지금 수사를 받을 때 중수부장이 최재경이다. 그리고 박영수가 변호인이었고 그 밑에 과장이 윤석열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최재경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